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 81주년이 오늘입니다. 성경상으로 광복절에 비슷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6월절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기념하는 날. 광복절은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그래서 성경의 6월절과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서로 의미가 통합니다. 나는 유신헌법, 그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잘 하시고 안보도 열심히 하는 건 좋으신데 왜 헌법을 안 지키냐? 헌법 위에 유신헌법이라는 그런 걸 만드냐? 그래서 목회자들 33명을 모아서 1900 10월 1월 17일에 74년 1월 17일에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유신헌법 철회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내걸고 데모를 했는데 현장에서 잡혀서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로 조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장준하라는 분이 같은 유신헌법 반대로 잡혀와서 한 방에 같이 몇 달 지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 징병에 뽑혀갔다가 만주에서 일본군을 탈영을 해서 만리길을 걷고 걸어서 중경에 있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길이 만주에서 중경까지 만리길이라 그래요. 김구 선생 찾아가서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독립군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독립군에 편입을 시키고 또 자기의 비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우리가 일본이 조선 땅을 내놓도록 독립군이 중국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고 우리가 낙하산을 타고 지리산, 구월산 내 낙하해서 철도해서 일본 군인 수송하는 열차를 파괴시키고 군수 물자를 불태우고 악질적인 일본 압제비 형사들을 암살을 하고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의 미국 CIA 전신이 OSS입니다. 그게 나중에 CIA가 된 거지요. OSS에서 부탁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우리 장준하 선생 또 나중에 경희대학의 교수 됐던 김점곤 교수 또 여러분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세운 분이 유일한인데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OSS 침투 훈련을 받았던 분이 유일한입니다. 참 애국심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OSS 미국 특수기관으로부터 낙하산
침투 훈련, 폭파 훈련, 게리라 훈련을 받아서 조선 땅에 언제 투입하느냐? 1945년 8월 20일, 8월 20일에 한 부대는 9월산 낙하해서 북한 쪽 막 담당하고, 한 부대는 지리산에 낙하해서 이렇게 활동 게리라전을 하자. 그래서 8월 20일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다 됐어요.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황이 항복해 버리니까 우리 힘으로 항일 투쟁하려던 그 유격대가 할 일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유격대 대원들이 밤새 울었다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어야 하는데 연합군의 힘으로 독립이 돼 버렸으니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유격대가 지리산 9월산에 투하해서 습격을 하고 일본 경찰을 공격을 하고 또 목포에서 실어내는 조선 쌀을 일본으로 배로 실어나려고, 이런 걸 우리가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해방된 뒤에 우리 발언권이 있는데 지리산 9월산 낙하산 내리기 전에 닷새 전에 해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하고 한방에 있으면서 그 어른이 아주 참 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하고 감옥을 같이 살면서 김구 선생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상해 임시정부가 어떤 생각, 어떤 인재들이 있었으며 참 그 배경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른이 나중에 사상계를 세워가지고 큰 일을 하셨지요. 이런 게 우리 역사의 아쉬움이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이 되니까 소련, 러시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북극 곰이라고 그럽니다. 엉큼한 놈들이요. 러시아 사람 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할 거를 정보를 수입해가지고 7, 8일 앞두고 일본을 공격해서 조선 땅으로 침입한 거예요. 그 조선 땅을 탐을 내가지고. 미국은 다 엄청 죽고 일본에 이겨놓고서는 조선은 러시아한테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륙을 해가지고 그나마 38선을 그어가지고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게 됐는데, 요즘 우리 역사 교육이 참 이상합니다. 머릿속에 뭐이 들었는지 역사학자들이 중고등학교 도덕책에 쓰기를 미군은 점령군으로 오고 소련군은 민족 해방군으로 왔다. 이승만은 친미 반민족주의자고 김일성은 민족 해방의 투사로 왔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걸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40대, 50대 정교조가 한참 설칠 때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생각이 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뒤에 처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이 78%를 했습니다. 왜냐? 일제하에나 조선시대에나 소작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별히 호남 볼파는요, 참 호남 사람들이 한이 있어요. 소작인이 80%예요. 만석군, 천석군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지주가 만석군이 돼가지고 밑에 소작인들이 수백 명. 그러니까 농사 쎄빠지게 져봐야 뭐 50%, 60% 지주한테 바치고 남는 걸로 살아가니 얼마나 그 한많은 소작인들입니까? 그리고 나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도 머슴살이 했어요. 한 동네에 그 양반 가문에 우리 삼형제의 머슴살이요. 머슴에서 1년에 열심히 일하고 살 15가마니 받아가지고 그게 세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슴과 소작인들의 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걸 공산주의가 파고드는 겁니다. 지주를 몰아내고 부자들은 숙청하고 평등사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무산대중, 농민, 노동자, 빈민, 무산대중, 걸 프롤레타리아트 세력 그래. 무산계급, have not class. 무산계급이 우리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유산계급을 have class 그래. 그 부르주아지라 그래. 유산계급을 숙청하고 무산대중, have not class가 역사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국민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17%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참 나빠졌지요. 근데 1946년 10월 1일에 대구 폭동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 소작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구에서 공산당 지휘 아래 반동을 일으켜 대구 10월 폭동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때 지도자가 두 사람인데 박정희의 형님 박상희,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영천중앙교회 목사가 이재복인데 우리 신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가 남한에 와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됐는데 그 평양신학교 나오고 일본 교토에 가가지고 유학까지 한 목사가 이재복 목사입니다. 영천중앙교회 목회를 하면서 군대 안에 공산당 조직을 만드는 책임자가 됐어요. 그런데 대구 10월 폭동사건 1961년, 1946년에 일어났던 10월 폭동사건 때 박정희 형님 박상희는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사형당했고 대구 영천중앙교회 이재복 목사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상희가 막 뼈를 깎는 고문을 해도 이재복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사건 끝난 뒤에도 그냥 영천중앙교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드러났냐면은 1948년에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1948년 5월 10일에 전북, 남북 선거를 하기로 유엔에서 지시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조선에서 자유선거로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다. 유엔의 결의요. 그걸 1947년 11월 14일 날 통과시켜서
유엔 특별법 112조라 그럽니다. 1911년 1916년 17년 11월 17일 날 유엔에서 통과시켰다고. 그게 유엔 공고 112호요. 그걸로 이제 자유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 그래서 유엔 임시 감시단이 한국에 오고 5월 10일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유엔 특별 감시단이 휴전 그때 38선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니까 소련군이 막았어요.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없이 북한은 선거를 못했습니다. 이 남북 분단된 출발입니다. 그때 소련군이 안 막았으면 남북이 같이 선거해가지고 통일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통과시켰으면 남북 분단이 안 됐지요? 소련군이 막아서 못 들어갔는데 할 수 없이 이승만 박사가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정읍 발언이요. 정읍 발언.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할 수 없다. 나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겠다. 그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입니다. 역사에 중요해요. 할 수 없이 나만이라도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를 만들고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세우자. 단독 정부 세우게 됐습니다. 5월 10일에 이제 선거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해주에 있던 박헌영 공산당 대표가 해주에 피란이 있으면서 남한에 지시를 했어요. 남한의 자기 조직을 통해서 그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보이콧들을 해라. 서울시당에 지시를 하기를 수류탄을 2만 개를 구해라. 선거 당일날 수류탄 2만 개를 가지고 공산당 당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투표소에 수류탄 던지고 내란을 일으켜라 했는데, 수류탄을 6,000개까지 모았는데 이 들통났어요. 그래가 다 압수당하고 체포가 되고 그 선거 방해 공작이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한 군데가 성공했는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우리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진압군 대장이 박진경 대령입니다. 박진경 대령. 굉장히 유능한, 영어 잘하고 머리 좋고 뛰어난 대령이랬는데, 미군이 장래에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다 그랬는데, 그분이 모두 이제 수고한다고 연회를 열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들어서 자는데 해주에 박헌영이 지령을 내렸어요. 박진경 대령을 암살해라. 군대 내에 중사가 공산당 당원이랬어요. 그 사람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박진경 대령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는데 돌아가지고 가슴에 총을 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게 대구 제주 4.3 사건이요. 4.3 사건이 커져가지고 뭐 굉장한 사건이 되니까 경찰과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하고 공산 측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본국에서 본토에서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토벌군을 보낸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토벌군을 보냈기, 그게 제주도 토벌군으로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출동해서 우리 제주 4.3 사건의 공산 폭동을 진압하라.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무전이 없었어요. 우체국에 통신으로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전보로 14연대 48년 10월 19일 날 밤 8시 기해서 제주도로 가서 토벌하라. 우체국에 전보로 보냈으니 얼마나 그때 참 장비가 미숙했습니까? 우측에 있는 공산당 당원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군대에다가 보고하기 전에 여수시 인민위원장한테 먼저 전달하고 군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토벌군 속에서 공산 불악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유명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지요. 나는 우리 이모부가 그때 여수의 경찰관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반란 사군들한테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주 그 참 슬픈 내력이지요. 그런데 그 공상 중심이 지창수라는 상사가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한테 제주도 진압군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지시했는 것이 영천중앙교회 이재복 목사요. 이재복 목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그 이재복 목사가 그 사건으로 조사가 들어가서 이재복 목사가 잡혔습니다. 이재복 목사가 목사를 가장한 공산당 아주 군사 책임자랬지요. 그 사람이 포섭했던 군인들 중에 박정희 소령이 있었어요. 박정희 왜냐? 자기 형님이 대구 11 사건 때 주동자로 하다가 죽었으니까 마음속에 울분이 있지요. 그런 걸 이용해서 박정희를 한국 군대 안에 군사 책임자로 딱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에 대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 날 반란 사건을 이제 진압군이 가서 진압을 하고 반란군들은 지리산으로 도망가고 게리라가 됐는데 그걸 조사를 깊이 해보니까 이재복이 나온 거예요. 이재복. 그때까지 영천중앙교회 목사로 있었어요. 목사로 있으면서 다 지휘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 내 책임자를 박정희로 딱 선정했는데 이재복을 그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군대 내 군사 책임자가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체포가 됐지요. 박정희가 체포돼가지고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았지요.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앞두고 그 위에 상관이 다부동 전투의 그 장군 누굽니까? 응? 누구지요? 응? 다부동 전투의 그 우리나라 군대에 그 사람이 박정희의 상관이랬어. 참 아깝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한데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공산당 군사 책임자가 됐는데 상관으로서 보니까 이름은 군사 책임자지만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상관이 송요찬 대령이야. 송요찬 대령한테 가서 대령님 요청이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형 받은 박정희 소령, 그때 소령이랬습니다. 이 사람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군사 책임자인데 살려 넣을 수 있느냐? 그때 그 10,000여 명 중에 5,000명이 사형당하고 군대 내 좌익이 5,000명은 도망가고 몇천 명은 월북하고
굉장한 사건이죠. 그걸 숙군 작업.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4연대 반란 사건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느냐. 수많은 우파 경찰이 죽고 군인이 죽고 시민이 죽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모부도 경찰로 죽고 했지만은 여수 순천 사건이 공로가 뭐냐?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그해 1948년 12월 1일에 국회에서 방공법을 통과시켰어요. 방공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전부 색출을 했어요. 그래서 5천여 명은 사형시키고 5천여 명은 또 도망가고. 그런데 그때 숙군을 안 했으면은 2년 뒤에 6.25가 났을 때 1950년 6.25 났을 때에 여수 순천 사건에 그런 숙군 작업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었다. 월남처럼 뒤집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았지. 근데 여수 순천 사건에 비극이 있기 때문에 숙군 작업을 해서 다 공산주의자들을 갈라내고. 그런데 그 박정희는 워낙 아깝기 때문에 송료찬 장군의 배려에서 그 사람을 사형을 빼내가지고 제대를 시켰어요. 제대를 시키고 군속으로 군대 내 공무원으로 있다가 6.25 전쟁 난 뒤에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장군까지 진급이 돼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극이 슬픈 일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월남처럼 그렇게 공산화되기 쉬워요. 6.25 자체가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가지고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보를 받은 게 10시요, 10시. 10시에 비서실장이 보고하기를 각하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인민군이 전면 남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뮤초 대사예요. 뮤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남침을 그렇게 경고하고 미국이 무기 좀 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했어도 무기를 안 줬잖냐. 북한군 12만 명이 소련군 무기 가지고 내려오는데 뭘로 대항할 거냐. 당신들 미국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한테 그러나 어차피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 국민이 주먹으로 돌멩이로 공산군 물리치겠다. 아주 이승만 박사 기백이요. 두 번째, 우리는 차제에 북진 통일하겠다. 맨주먹 들고 돌멩이 들고 도끼 들고 공산군 사와가지고 통일하겠다. 셋째, 미군이 우리한테 지금이라도 무기 대주라. 그리고 미군이 참전해주라. 그래가지고 동경의 메가더 장군, 메가더 사령부에 이승만이 직접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제네럴 메가더 드디어 북한군이 남침했수다. 우리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어. 전쟁 나던 날 1950년 6월 25일 그날 수원 비행장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전선을 시찰을 했는데 인민군이 사흘간 전격해가지고 서울 점령하고
국군이 쫓기다가 한강 건너가지고 그냥 수원 부근의 야산에다가 토치카를 만들어 놓고 일본 시대 장총 그거 들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가 6.25 난 지 사흘 뒤에 수원 비행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선을 시찰하는데 군대를 갈 것 없어요. 22살 먹은 청년이 군복도 없이 그냥 한복을 입고 일본 시대 장총 들고 앉았는데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기에 있는가? 조국을 지키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민군이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 없으면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다. 맨손으로 싸웠어라도 나 싸우다가 전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의식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충성한 백성들이 싸우는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쏠병한테 22살 먹은 청년한테 우리 미군이 도와줘야 될 길이 뭐인가? 그러니까 그 22살짜리 1등병이요. 군복도 못 입었어.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인민군 무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나 보잘것없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해가지고 한국 전선을 지키겠다.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때 멀리 전선을 바라보고 세운 계획이 뭐냐?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 벌써 구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북한군을 막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에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사흘간 전투할 때 전선의 국군 부상자 2,000명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했어요. 부상병이. 인민군이 서울 점령가지고 맨 처음 한 것이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부상병을 전부 현장 사살했습니다. 현장. 그 2,000명을 전부 사살해가지고 연희대학교 뒷산에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사 배웠지요? 국사 배울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인민군이 남침해가지고 부상병 2,000명을 현지에서 사살한 걸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그런 건 다 가르워 놓고 뭐 미군이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역사 자체가. 바른 역사,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요. 나는 그런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남아서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 아니요. 지금 세계 10대국. 이번에 G7 국가, 일본을 포함한 6국가, G7, 세계를 이끄는 G7 국가에 열려가지고 한국을 가입시키자. 한국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가입비가 뭐 엄청나요. 그때 한국 정부가 배짱이 있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데 줄 서느니 그걸 가지고 안보하고 국민을 위해 쓰겠다. 그래 G7 국가가 머쓱해졌지. 가입시켜 주겠다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입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돈 가지고 국민 복지하겠다. 근데 우리가 흘러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자기 민족의 해방일로 기려가지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식탁을 마련하고 터키,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터키. 예? 터키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뭐 잔치하고 쓴나물,
쓴바구이 같은 쓴나물, 반드시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냐? 조상들이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그 고난을 상징해서 유월절 식탁에는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8.15 해방이 되면은 쓴바구이 같은 쓴나물을 먹어야 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켰는지 그걸 기리는 국민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자석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6.25 그런 건 자꾸 흐지부지하고 자꾸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역적이 따로 없지요. 역적이. 그런데 참 이상해요. 40대, 50대, 30대는 북한은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고 이래 배워가지고 햇소리 하는데 그 이상해요. 20대, 30대, 10대들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린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미국이 왜 나쁘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심으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5만 명이나 죽고 부상하고 했지 않냐? 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 20대 청년들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내가 재언절날 나가봤는데 내가 감동했어요. 대학생들 20대, 10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공산군 물어내자. 그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주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그래요?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뭐 더운데 뭐 아주 참 물 마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좀 사이다도 사가지고 코카콜라라도 사가지고 좀 청년들 격려하고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이 큰 교회들이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나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강 같은 평화 그러면 내가 뭐라 합니다. 예배당 밖에는 난장판인데 너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놈의 강 같은 평화냐. 그런 도깨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번쩍 차려라. 청년들은 다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교회가 조그마한 산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국민의 혼을 깨워야 돼. 성경 말씀으로 유월절 정신으로 성경의 진리의 예언자들의 전통으로 국민의 혼을 깨워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끌어온 나라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앞장서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2200만 동포 해방시키고 통일한국이 세계의 빛깔나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야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1980년대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말 듣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 개명천지 어떻게 굶어 죽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두만강 저쪽 편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인데 중국 쪽 두만강을 걸으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만강 저쪽에 북한 동포들 굶어 죽는다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저 사람들 좀 나누고 베풀고 구원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걷는데 중국 쪽 마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강가에. 여기도 교회가 있나고 갔더니 조선족인데 중국 목사가 됐어. 그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서 나는 남조선 목사인데 중국 두만강 기면을 걸으면서 북한 도울 길이 없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교회 목사가 그래요. 마침 오늘 새벽에 북한 땅에서 양식 구하러 왔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좀 만나 주실라요?
예, 만납시다. 만났더니 19살 먹은 아가씨요. 그래,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마음 놓고 말해라. 그래, 어째 나하고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굶어 죽었어. 왜 엄마가 먼저 굶어 죽느냐 하면 먹을 양식이 생기면 자기는 안 먹고 애들 먹이는 거야. 나는 먹었다 하고 애들 먹이고 하니까 엄마가 먼저 굶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 굶어 죽고,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이 네 동생들 살려라. 이게 유언이요. 굶어 죽으면서 무슨 큰 소리 낼 수 있었겠습니까? 목이 많은 소리로 네 동생들 살려라. 그리고 숨 거두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양식 구하려고 목숨 걸고 도망간 건너때 그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전부 끄집어냈어. 한 2,000불 되더라고요. 아가씨한테 주면서, 아가씨 절대 굶어 죽지 말고 동생들하고 살아남아서 통일뒤에 만나자. 달러를 털어서 줬더니 두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에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에 머리를 박고 울면서요.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살리겠시오 하고 엉엉 우는데 나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지를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북한 동부 해방시키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고 쌓이고 쌓인 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통일 한국이 예수 잘 믿어 세계 번듯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그런 다짐을 해야 돼. 이게 6월절과 광복절이 그런 점에서 같이 통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쓴바귀 쓴나물 먹고, 응? 터키 거기 칠면조 고기 먹으면서 조상들의 고난을 해방의 날을 축하하는데,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영하는 통일한국 시대,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퓨처, 이걸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